다음에 정신 자세와 품행입니다. 애국심과 조직에 대한 헌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 지식, 올바른 자세, 개인과 사회에 대한 자세, 사회를 가치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전한 정신과 풍부한 소양, 그 다음에 정직한 행동,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품행이 방정하고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게 참 이론적인데, 이론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겉으로 보는 어떤 어복이라든지 행동 같은 걸 보는 거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도 좀 매고 옷도 좀 너무 화려한 거 입지 말고 약간 좀 어두우면서 분명히 당정해 보이는 그런 색깔들의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머리에 빨간 물 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10분 사이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측정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품행이 방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가정 및 성장 환경, 성장 과정, 자아 표현,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 한때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공정성 시비도 논란이 있고, 또 일정하게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일부 학원이나 일부에서는 면접 자기소개서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다, 보지도 않는다, 단지 내가 배치받은 부대에 이 내 자소서가 가서 평생 따라다닐 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면접관에는 제공되지 않지만 면접 준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는 거죠. 가정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뭡니까? 저는 자기 면접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부모의 직업, 형제, 자매의 관계, 형제, 자매하고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평생 안 보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서의 생활,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정리하는 거죠.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친구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친구가 없냐는 거죠. 왜 친구가 없냐는 겁니다. 왜 친구가 없냐는 거지. 왜 초등학교 친구를 하필이면 사귀고 있냐는 거지. 왜 대학 친구들을 안 사귀냐는 거지. 또 하필이면 대학 친구들만 사귀냐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친구 관계가 원만한지, 또 친구들하고 어떤 부분을 관계를 맺는 데 중요시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면접관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거 관계없고 개무시하고 혼자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지원 동기 관계없는 거 모범 답안 열심히 외우면은 면접관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못하지는 않지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점수를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점수를 주면은 자기가 점수가 낮거나 커트라인에 몰려 있으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면접관이 좀 더 자기한테 자기 답변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학교생활, 성장 과정,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이 할 경험, 봉사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봉사활동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쓰레기 줍기를 해봤습니다. 아니면 고아원에 가서 한번 봉사활동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 뭐냐, 이런 걸 묻는데 그냥 자기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봐야 돼요. 국가관도 그렇고 안보관, 애국심 이런 것들도 그냥 생기지도 않고 자기가 고민하지 않으면 좋은 답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동기, 비전과 포부, 다른 사람들 수험생과 차별화돼야 된다는 차별화요.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던, 군무원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던 것들은 다른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기소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제하도록 노력하게 해서 하면은 학생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답변하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요. 그거는 면접관이 바로 느껴요. 저도 뭐 이렇게 가서 면접관으로 참여해 보면은 들어보면 압니다. 눈 감고 들어보면은 이 친구가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인지 그냥 어디서 들어본 자료들 가지고 녹음기 틀고 있는지 그게 다 압니다. 근데 자기가 확신이 차고 자기가 정말 열정이 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목소리에 좋은 점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자소서 첨삭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자소서 첨삭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고민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자소서를 첨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표현법이라든지 문장 구성, 문장 정도만 조금 다듬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관점을 완전히 수정해 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소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면접 학원에 안 나와도 당연히 합격할 학생들이 합격하는 거고 열심히 들어도 사실상은 면접을 가르치는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있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나한테 면접 수업을 안 들어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합격시키는 거는 그건 교육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지만 채워갖고 성장시켜서 합격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실력 좋아서 자기 스스로 혼자 가만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한테 배우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학원에 돈 들여서 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냥 두면은 100% 떨어질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해서 합격시키는 것이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첨삭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고 그냥 어디 있는 거 얘기하고 제스처만 가르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면접 수업이 아닙니다. 면접 수업이. 그래서 자소서는 반드시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소서는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게 면접에 가장 대비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고 대충 쓰면은 군무원으로 들어가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작성하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